저는 한국교회 재개발연구소 소장이면서 네.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 사랑을 심는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네. 어떻게 그 재개발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목사님? 네, 저희 교회가 재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고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감정 가격만 받고 쫓겨날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걸 잘 극복해서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뭐 설명하면 어떻게? 예, 근데 보상을 많이 받은 거죠. 보상이 대충 어느 정도? 좀 죄송하지만은 네. 협상 마무리 28일 전에는 저희들이 감정 가격만 받고 쫓겨날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마무리 대처를 잘해가지고 사실 실거래 가격의 2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뭐 목사님 그 땅이 몇 평 정도, 부지가 몇 평 정도 있는 교회였어요? 소형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고 네. 저희 교회는 100명 미만에 모이는 네. 그런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재개발이 잘못됐으면 그냥 뭐 상가로 다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재개발, 재건축할 때 중요한 것은 협상일 것 같아요, 목사님. 약간 그런 건가? 협상보다도 이때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지역 재개발 조합이라든지 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교회가 굉장히 잘하면 쉽게 얘기하면 헌집 주고 하나님 앞에 새 성전을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 네. 여기에 잘 하려면 성공 포인트 3가지를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하나는 초기 단계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적인 대응을 잘해야 됩니다. 초기 대응을 잘해야 되고 네, 법적 대응. 네. 세 번째는 협상을 잘해야 되는데 협상. 이런 것들을 잘 못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초기 대응을 잘못해. 초기 대응 중요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초기 대응을 이렇게 잘못해서 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종교 부지를 분명히 내 땅에다 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종교 부지 전혀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 땅은 지금 370평 뭐 큰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은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370평인데 조합에서 주겠다는 땅은 170평밖에 못 받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120평인데 또 190평, 210평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초기 대응해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는 교회들이 대부분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피해 사례가 제가 성공 포인트 두 번째가 법적인 대응을 참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정말 교회 재개발에 대한 베테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재개발 조합에서는 자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대형 로펌을 선임합니다. 그렇죠. 또 대형 로펌뿐만이 아니라 이 재개발 조합을 도와주는 정비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도 법무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세가 정해지게 되면은 이 건설사에도 법무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재개발이 늦춰지게 되면 건설사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 세 개 팀이 함께 뭉쳐가지고 교회를 대항해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협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협상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정법에는 얼마 주란 얘기가 없어요. 뭐 법적 소송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하더라도 법에서 얼마 주세요라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협상할 때도 최근에 제가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자칭 그 재개발 전문가라고 하는 브로커가 변호사 없이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다가 조합의 함정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합에서는 얼마 줄게 뭐 마음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브로커가 이렇게 만약 뻥튀기 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큰 액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합에서는 그걸 녹음해가지고 재판부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터무니없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 알바게 하고 있네. 이제 그런 케이스 때문에 빨리 그냥 소송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명부 소송이. 져버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 들어갈 때는 분명히 재개발 전문가인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서 그때 법적인 필요가 필요하다면은 대처를 하는 것이 교회가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재개발 제가 해보니까 재개발은 어느 한 부분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초기 대응이라든지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포괄적인 모든 것들을 대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만 좋은 변호사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포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또 포괄적인 뭐 대응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 입장에서
그렇죠. 그 담임 목사 입장이라든지 그 위원장 입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네. 어차피 교회 재개발은 마지막에는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성공보수라든지 모든 수입료도 똑같이 들어가지만 처음부터서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네. 교회가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가 있고 네. 교회가 이제 뭐 어느 교회가 있어요. 근데 재개발을 한대. 그런 얘기를 듣고 뭐 이제 분위기가 막 일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으면 거기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쭉 진행하면 되는데 전문가를 구하기 전에 교회가 뭐 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갑자기 들어요, 제가. 제가 이제 초기 단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네. 초기 단계에서 조합에서 이제 재개발 구역이 정해지면 공람 기간이 있습니다. 네네. 그 공람 기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게 이제 추진위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네네. 적극적으로 조합에 참여하면서 네. 우리 그 종교 부지를 그때 확보하고 네. 또 위치 같은 경우도 네. 그때 추진위원 단계에서 그걸 만들어가는 참 중요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을 설립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동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그러면은 네. 또 교회 요구 조건도 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차피 교회가 그 지역 안에 있는 그 지역 안에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조합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뭐 데모한다든지 사실 저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그래요? 조용하게 행정적인 대처라든지 법적인 대처라든지 이런 것만 잘하면 네. 이런 것만 잘하면은 그냥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데모할 필요도 없이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대처만 잘 해가고 또 결과 마지막에는 조합이 찾아와서 협상하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초기 단계를 놓쳐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부지를 못 받는다든지 그거는 아니면, 목사님, 제가 말씀을 하니까 궁금한데 네. 전문가가 언제쯤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빠를수록 좋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추진위원 단계부터서 추진위원회 단계, 추진위 만들어져 가지고 막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전문가를 알아봐서 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재개발하게 되면 소문이 벌써 돌아요. 어, 소문이 벌써도 이제 저한테도 상담 전화 그렇게 오는데 네네. 그래서 소문이 오게 되면은 그때 제가 이렇게 대처를 먼저 하세요. 혹시 네. 저하고 계약을 안 하더라도 네네. 이거 먼저 해놔야 됩니다. 네. 라고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때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한국교회 재개발 연구소와 뭐 계약을 안 하더라도 네. 교회 재개발을 하면서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저한테 저 같은 사람 물어보면은 도움을 받으면은 훨씬 피해를 줄일 수가 있지요. 네. 근데 어떤 때는 보면 마음 아픈 게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네. 모든 게 때라는 게 있는데 네.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뭐 길이 없겠습니다. 길이 없죠. 어떻게 해요. 그 보통 교회가 재건축 재개발 이 현장에서 처음에 실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가서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가장 흔한 실수가 뭐가 있어요? 그런 거 몇 개 꼽아주시면 가장 흔한 유리할 것 같아요. 실수는 네. 첫 번째는 네. 종교부지를 못 받는 경우예요. 그거는 교회가 처음에 이제 그거를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초기 단계에서 그걸 네. 신청을 해야죠. 네, 또 만들어 달라고 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버틸 거야. 우리 전치할 거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다가 오케이. 그 기간을 놓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나는 그냥 전치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재개발 구역 안에서 빠지긴 빠졌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외딴 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가장 큰 그러니까 나중에 지난번에 동작구의 한 교회에서도 네. 또 중량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군데 교회에서 자문이 와가지고 네. 그냥 관리처분 총회하다 끝나버렸어요. 어. 근데 그때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네네. 안 되지요. 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교회 상황을 보고 네. 교회 상황도 보고 그다음에 교회 위치라든지 조합 그 상황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내가 존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본인들끼리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나는 버틸 거야 이러다 보니까 피해들이 굉장히 많아져. 너무 막연하게 예, 생각하고서 예. 그냥 계시는 예. 경우구나. 네. 그리고요 또 다른 뭐 실수 있다면. 그런데 그것은 또 이제 법적인 대처를 잘못한 거죠. 네네.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어떤 또 그 건설 또 이제 공사 따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수입료만 따내려고 하고 있고 네. 근데 성공보수를 터무니없이 낮게 해서 네. 잘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고를 때 성공보수를 터무니없이 낮게 하는 것도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보수가 낮아가지고 이 전문가한테 맡기겠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수입료라는 거는 성공보수랑 상관없이 그냥 평소에 그 일을 하면서 받는 것이 수입료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입료로 다 챙겨가고 성공이 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그 로펌한테 맡길 때는 정말 그 로펌이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느냐. 네네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목사님은 그 로펌에서 그 변호사 한 분이 이렇게 일하는데 네. 그 어떤 다른 변호사는 지금 4분이 하지 않느냐. 네. 그럼 4명이 하고 1명이 하고 훨씬 더 뭐 어떤 게 유일하겠냐.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네.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목사님, 그 KBS 골든벨 보셨어요? 음. 그러면 공부 잘한 사람 1명하고 네. 잘 못한 사람 300명하고 누가 더 중요합니까? 네, 그렇게도 표현한 적도 있는데요. 네. 변호사가 뭐 몇 명이 한다, 뭐 어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실제적으로 그 경험이 있고 네. 또 정말 교회 입장에서 네, 네, 네.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변호사가 네.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12년씩이나 해요? 네, 그냥 그럼 왜냐하면은 가다가 중단돼.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중단돼. 아니, 그러니까 땅을 뭐 예를 들면 택지 다 해놓고 나서 아니지. 그러면 관리처분 총회를 끝나고 네. 이주비를 줘야 되는데 네. 이주비를 줘야 되는데 이주비를 주고 내보내려 하니까 그럼 이주비를 주게 되면은 그 조합에서 돈을 빌리거든요. 네. 돈을 빌리게 되는데 그때 당시 건설 경기 아파트 경기가 좋으면 네. 돈을 빌려서 해도 되는 사업성이 되는데 네, 네. 아파트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리처분 총회를 했다 할지라도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진행을 못하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었죠. 어떤 데는 18년 걸린 교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다 끝나야 뭐 그다음에 다 이제 뭉개고 이제 네. 터닫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사실 그거는 얼마 안 되는 거구나. 그죠? 그 전에 그 과정들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그렇죠. 거구나. 보통 재개발하게 되면은 한 6년, 7년 정도, 정도 걸려요? 그렇게 잡는데 네. 입주 이제 마무리할 때까지 네, 네. 그런데 어쩔 때는 뭐 18년 걸린 교회도 있고. 아니 그럼 그 교회는 그 동안은 거기서 그럼 예배는 계속 드리고 왜냐하면 18년 해도 네. 그 주위에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대로 그렇죠. 그냥 목회하던 그대로 하는 거다. 아, 그렇구나. 아유, 그래도 하여튼 그게 계속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 그거를. 그렇죠. 계속 그런 압박을 받지요. 네, 그러니까 하고 그러면. 근데 제가 해보니까 어차피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자료를 모아놔요. 재개발. 네. 자료 이렇게 막 자료를 모아놓고 자기 해보려고 그러는데 써먹지 못해요. 써먹지 못해요. 어차피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그 빨리 맡기는 것이 빨리 좋은 맡기는 게. 게, 네. 그래야만이 똑같은 돈 들어가는데.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 같은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교회에서 할 것이 없어요. 제가 다 해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처음에 단추를 처음에 잘 꿰야 네. 술술 풀리는데 처음에 잘못하다가 나중에 찾아오면 이거를 바로잡는. 또 이제 제가 그 재판할 때도 제가 나가는 이유가 재판할 때는 교회 측에는 분명히 가요. 네. 분명히 가지만은 그 상황을 보면서 그 교회 측에서 변호사한테 이걸 좀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네.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요구를 못 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재개발 재판을 꼭 참여하는 이유도 네. 뭐 지방 같은 데 안 가도 되지만 네. 제가 꼭 하는 이유도 이렇게 봐야만이 진행을 봐야만 변호사님 이번에는 다음번에 이거 한번 넣어주면 어때요? 이렇게 변호사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뭘 다 해주지만 뭘 알아야 해주죠. 몇 개 정도 교회 상담을 하셨어요? 현재 제가 재개발 관련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들이 네. 서울, 네. 경기, 네. 인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라고 그러면은 뭐 광명, 일산, 고양, 뭐 파주, 의왕, 용인, 동두천, 네. 뭐 등등, 네. 수원, 네. 뭐 이런 교회들도 하기도 하고 네. 또는 이제 지방에 뭐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네. 광주라든지 부산까지 이렇게 제가 컨설팅하는 교회들 지금도 도와주는 교회들 그렇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어떻게 보면 이런 전문가를 고용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 얼마 정도 비용을 치르는지 굉장히 궁금할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또 궁금한 문제죠. 되게 민감하기도 하고 사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하고 변호사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일단은 초기 단계에서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자. 운영비 정도만 받자. 네네. 그리고 마지막 보상을 다 받고 많이 받아준 상태 속에서는 일정한 성공 보수라든지. 그게 이제 성공 보수가 거기서 나오는. 그때 이렇게 가져. 못 받아주면 그냥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목사님. 그리고 제가 성공 보수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저하고 계약해서 변호사지만은 저는 이제 전혀 한 푼도 저는 성공 보수 안 가져가고 변호사가 자기가 성공 보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똑같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수임료 1,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성공 보수 자기가 챙기니까 물불가리하고 일하는 거지요. 그렇지. 이게 그거를 성공적으로 해서 많이 보상을 받아야 본인한테 떨어지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저도 이제 편하고 떳떳하고 또 그 교회 입장에서는 정말 변호사가 물불가리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는 피해가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일반적으로 교회 재개발하면서 그냥 그냥 감정 가격만 받고 뭐 건축비 뭐 3분의 1 정도만 받고 그냥 많은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건축비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까지 받아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 건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음향도 해야 되고 성구도 드려야 되고 뭐 등등 많은 것들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그거를 많이 이렇게 받아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람들 생각에는 우리 다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막 나쁜 사람처럼 막 챙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건 아닌 거죠, 목사님. 거기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구역 안에 네. 있는 상가들은 네. 대부분이 거의가 다 감정 가격의 10%에서 15% 정도 받고 다 쫓겨납니다. 그 상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반토막 나는 거지요. 네. 그 이득은 전부 다 조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네. 조합에서 아파트를 올리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상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조합이 가져가요. 기본적으로 이익이 이만큼 이제 있는 거 아니에요? 조합 측에서 그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일부를 가져오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 사실은 그게 우리가 강제로 뺏는 것 같으면 조합이 줄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합리적인 부분을 협상하는 이런 대응을 통해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제대로 평가받고 이제 보상받는다. 약간 이런 인식이 좀 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도 그 미안하게 할 생각을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불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는 도정법의 법 안에서 항상 법 안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지역 주민한테 피해를 조합이 일반적으로 뭐 피해가 많아요 하는데 절대 그건 자기들이 하는 얘기고 피해가 아닙니다. 이득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제가 그렇게 하여튼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진짜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일반 상가들은 전부 다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상가들은 보상 더 주장해서 더 받거나 이럴 수 없어요? 하지요. 명도소송 하지요. 조합 이렇게 그 변호사 해가지고 다 하는데 거의가 10%에서 15% 그냥 다 끝나요. 아니 10% 15%라는 게 감정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0만 원짜리 1억짜리예요. 그러면 1억이 10%라는 얘기는 아니고 1억에 대한 10%니까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그러니까 1억 천이나 1억 1,500. 그러니까 1억은 받고 1,000만 원 정도 더 받고 이렇게 나간다. 대부분. 이거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잘 하면은 감정 가격의 배나 3배, 4배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